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해서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미국 정보기관 CIA가 우리 정보를 도감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죠. 도청이나 감청, 영화나 드라마 소재인 줄만 알았는데 우리 일상 곳곳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도청과 감청 기술의 세계는 어떨지, 또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한준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최근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도청이나 감청이란 말이 많이 쓰이긴 한데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부터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우선 도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이라 하면은 저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이런 음향이라든지 음성 정보를 피해자 몰래 이렇게 추출하는 그런 공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법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기존의 마이크 센서가 이런 음성 정보를 이제 수집하는 데 사용이 되기 때문에 마이크 센서가 탑재된 어떤 기기들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흔히 아시는 녹음기를 활용을 하든지 혹은 볼펜이라든지 안경 이런 소형 마이크를 탑재를 해가지고 정보를 얻어내는 그런 공격들이 많이 있겠고, 최근에는 심지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에서 탑재되어 있는 마이크를 통해서 그냥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마이크 녹음기 어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도청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청 및 이제 감청이라고 하셨는데요. 감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성 정보뿐만이 아니고 또 다양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프라이버시 센시티브한 정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음성뿐만이 아니고 위치 정보라든지 혹은 제가 심지어 컴퓨터에서 타이핑을 할 때 타이핑 정보, 제가 어떤 비밀번호를 타이핑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업무 이메일을 쓸 수도 있고요. 이런 타이핑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프라이버시 센시티브한 정보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또 대외비인 정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해자 몰래 이제 수집을 하는 것들이 도감청 공격이 되겠습니다. 감청이 그러면 도청은 이제 그냥 평소 때 사용하는 그런 물건들이라든가 아니면 녹음기라든가 이런 거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감청은 조금 더 회사라든가 아니면 국가 정보기관이라든가 이런 걸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떤 특정 응용이나 특정 시나리오라기보다는 그냥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도청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총성 없는 전쟁이다라는 말이 붙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걸 도청 공격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도청 공격이라고 하면은 우선 그 도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원리를 저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소리를 듣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소리는 다름이 아니라 파동 에너지의 전달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앵커님께서 제 목소리를 지금 들으시는데 이게 어떻게 사실 이루어지냐면 제 목청이 진동을 하고요. 제가 아 할 때 제 목청이 진동을 하죠. 그러면 이게 저희 주변의 공기를 진동을 시키고요. 이 공기가 앵커님의 귀의 고막을 진동시켜서 그게 이제 뇌까지 전기 신호로 이제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근데 흥미롭게도 마이크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진동되는 공기가 마이크의 다이프램을 진동을 하고요. 그것이 이제 전기 신호로 바뀌고 나중에 디지털 신호로 바뀌어서 이제 컴퓨터나 그런 기기들이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IT 기기의 발달로 인해서 다양한 이런 마이크 기반의 도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졌는데 또 흥미롭게도 최근에 이런 다양한 기기들의 발달로 인해서 비마이크 센서, 그러니까 non acoustic 센서들이 발달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도청이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다양한 것이 나타났고 또 학계에서도 이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디지털이 발달을 하면서 그런 기술이 발달하면서
도청 기술, 감청 기술도 발달했다라는 설명을 해주신 네. 건데 그러면 옛날에는 없었나요? 옛날에도 충분히 없었을 때요. 네, 옛날에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날로그 마이크를 네. 활용해서 이제 도청을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것들이 있었지만 이런 기기들이 더 많아지면서 훨씬 더 이런 진화했다. 공격이 진화했고 또 용이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거 기술적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나눠서 네. 살펴보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발달에 따라서 도청과 감청도 발달을 했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디지털 발달을 하면서라고 하기에는 유선 전화도 도청이 가능하고요. 네. 또 무선 전화인 스마트폰 도청 네. 가능하고요. 인터넷 통해서 컴퓨터나 노트북 도청 가능할 네. 거고요. 원격 도청도 가능하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좀 나눠볼 수가 있을 네. 것 같거든요. 네.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네. 한번 해주실까요? 네. 뭐 다양한 것이 가능한데요. 우선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기존의 IT 기기의 발달로 인해서 어떠한 공격들이 진행이 됐는지를 좀 네. 알아볼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도청하면은 마이크를 통한 공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고 또 학계에서 보고되는 논문들을 보면요, 네. 아주 흥미롭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마이크 센서들을 활용한 네. 근거리 공격이든 뭐 원거리 공격이든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비마이크 센서. 네, 비마이크 센서를 네. 활용한 공격들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그럼 있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저희가 네. 도청이라고 하면 네. 테이블 밑에다가 뭐 이렇게 붙여놓고 네. 도청하고 네. 이런 장면들 네. 많잖아요. 그런 것도 마이크 센서를 통한 도청이라고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렇게 네, 진행이 네. 됐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닌 그냥 아무 마이크도 없는 상황, 네, 그런 상황을 비마이크 센서라고 네, 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이런 비마이크 센서를 사용한 공격들은 오히려 사용자 입장에서는 네. 내 주변에 마이크가 없으니까 그러면 안전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네. 다양한 보고된 저희 연구이기도 하고 또 다양한 연구에서 보고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스마트폰에는 물론 마이크가 있지만 마이크 이외에도 다른 센서들이 다양하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앵커님 예를 들면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핸드폰을 저희가 이렇게 돌리면요, 네. 화면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떻게 화면이 돌아가는지를 핸드폰이 인지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무게나 이런 네. 것들을 느끼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비슷하지만 네. 사실은 여기 안에 탑재된 모션 센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 센서가 있고요, 네. 자이로 센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핸드폰의 움직임을 네. 수집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헬스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네. 뭐 우리 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네요. 이제는 네. 러닝 어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모션 센서를 네. 활용해서 네.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저희가 알아낸 아주 흥미로운 연구는요, 심지어 이런 모션 센서들을 통해서도 음성 정보를 수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걸 통해서도 네. 음성을 알 수 있다고요? 움직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들어가는 모션 센서를 통해서 네, 안다. 맞습니다. 네네.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앵커님께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네. 할 때요, 제 목소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동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아까는 주변에 공기를 진동시킨다고 네. 했죠. 근데 사실은 공기만을 진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물들도 마찬가지로 네.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 스마트폰이 제 주변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혹은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하고 있거나 제가 들고 있다고 하면 근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제 목청의 진동이 공기를 진동하고요. 그 공기가 제 핸드폰을 아주 미세하게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 핸드폰 안에 있는 그 모션 센서도 마찬가지로 네. 아주 미세하게나마 진동을 하게 되고요. 네. 그 진동을 아주 미세한 세밀한 프로세싱을 컴퓨터 기법을 통해서 프로세싱을 하게 되면 음성 정보도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굉장히 똑똑하네요. 아닙니다. 그 모션 센서에서 네. 이제 진동을 말로 옮겨서 알 수 있다고. 네,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개발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음성 정보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션 센서만 이런 음성 정보를 캡처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또 다양한 논문들이 이제 보고가 됐는데요. 카메라는 주로 음성이 아니고 이미지를 네. 캡처하는 네. 센서잖아요. 네. 근데 아주 흥미롭게도 카메라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마이크 저희가 보통 이제 카메라를 켜서 영상을 찍으면 소리도 듣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마이크 센서도 같이 사용이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이크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카메라만으로도 음성 정보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대화를 하면 이 물컵도 진동을 하겠죠. 그러면 제가 카메라로 이 물컵을 줌인해서 촬영을 하면요. 이 물컵의 아주 미세한 진동도 컴퓨터 비전 기법으로 인해서 저희가 추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원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마이크와 굉장히 비슷한 원리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진동을 이용해서 이제 추출해낸다라는 건 비슷하지만 그거를 파악하는 그러니까 뽑아내는 맞습니다. 방식이 좀 다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와 카메라도 지금 광각으로 이렇게 줌 당기면 그게 이제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는 기술을 우리 선호하는데 이게 또 역으로 범죄로 이용이 될 수도 맞습니다. 있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다 스마트폰 위주의 공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스마트폰 이외에 저희가 이제 IT 기기들이 발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물 인터넷의 발달과 출현으로 인해서 다양한 또 다른 기기들의 이러한 센서들이 탑재되고 있습니다. 앵커님 혹시 댁에서 로봇 청소기를 활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씁니다. 혹시 아마 주변에는 많이 활용하시는 것을 신혼살림 요새는 필수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알아낸 아주 흥미로운 공격은요. 로봇 청소기에서도 비마이크 센서로 인해서 음성 정보를 몰래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로봇 청소기에서요? 네, 로봇 청소기는요. 이러한 그 프라이버시 이유로 인해서 마이크를 탑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가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알아낸 것은요. 로봇 청소기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빙글빙글 돌아가는 센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라이다 센서라는 것인데요. 이 라이다 센서가 탑재된 이유는 로봇 청소기가 우리 집안을 청소하기 전에 청소를 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라이더 센서를 통해서 주변의 사물과의 거리를 측정하게 됩니다. 부딪히지 않아야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이 라이더 센서가 360도를 돌면서 레이저 빔을 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레이저 빔을 주변 사물에 쏴서 사물에서 튕겨져 돌아오는 이 리플렉션을 시간을 계산해서 역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대화를 할 때 주변 사물이 진동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진동하는 사물에 이 레이저 빔을 쏘면요. 그 돌아오는 리플렉션에 실린 그 레이저 빔에 실린 진동이 아주 미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가 또 세밀한 프로세싱을 통해서 음성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일단 얘기해 주신 것들도 굉장히 놀라운데 이게 근거리를 위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로봇 청소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들 설명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기사 나온 것들을 보니까 창문에다가 이제 창문을 통해서도 뭔가를 설치를 해서 그 떨림을 이용해서 그 사람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도 도청이나 감청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완전 원거리인 거잖아요. 어느 정도 거리까지 가능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사실은 이 원거리에서도 이러한 도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최근에 새로운 기술은 아닙니다. 몇십 년 전부터 이미 있었던 기술이고요. 창문에서 떨림 느끼는 거군요. 물론 뭐 기술이 다양하게 진화를 하긴 했지만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보도된 바에 따르면요, 레이저 아까 제가 라이다를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저희가 레이저 포인터를 주로 이제 많이 아시니까 레이저 포인터를 저희가 쏘면은 이 레이저 포인터가 벽에 이렇게 빨간 점을 찍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하게 원거리에서 레이저를 쏘면요, 레이저가 그 창문을 맞고 돌아오는 그 신호를 사용해서 이걸 흔히 레이저 마이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놀랍네요. 그러니까 멀리까지 지금 가능한 건데 그건 어느 정도 거리까지? 그것은 이제 센서의 그 성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충분히 이제 도심에서
옆에 있는 건물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옆에서 옆 건물까지도 맞습니다. 가능하다는 네, 말씀이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와, 그러면 지금 들었을 때는 네. 이 기술들이 대부분이 진동, 그러니까 말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진동들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말만 안 하면 되나? 네,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럼 내가 말 안 하고 그냥 동작으로 상대방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도청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까? 글쎄요. 움직임으로 소통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근데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음성 정보만 그러면 프라이버시 센시티브한 내용이냐, 다른 정보는 얻을 수 없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 그래서 저희가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프라이버시 센시티브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위치 정보가 있겠고요. 또 키보드 타이핑하는 정보가 있겠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런 스마트 기기의 그 발달과 출현으로 인해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위치 정보라고 하시면 어떤 센서가 생각나시나요? GPS? 아무래도 GPS가 생각나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 활용하고 있죠. 이런 뭐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지도를 확인하고요. 그런데 스마트폰 이런 그 GPS 정보가 프라이버시 센시티브하다는 것을 이미 대중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때는 이 GPS를 끄기도 하고 이것을 디세이블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셀룰러 정보, 그러니까 LTE 신호라든지 이런 것들도 비행기 모드로 바꾸면 사실은 정보가 저희 스마트폰에 수집이 되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폰에 탑재된 다양한 센서들로 인해서 위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는 연구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만약에 제가 공격자여서 어떤 특정한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피해자에 탑재된 어떤 그 악성 어플을 통해서요. 그 어플이 그 앞서 말씀드린 모션 센서의 정보를 얻고 그 모션 센서를 통해서 이 피해자가 어느 지점에서 출발을 해서 운전을 해서 어떤 경로로 어디까지 갔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애플리케이션을 그거랑 같은 거네요. 그 문자 같은 거 받았을 때 함부로 링크 있으면 누르지 말라고 보안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에는 그런 걸 통해서 깔아놓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도청과 감청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운전을 할 때를 생각해 보면요, 자동차가 움직이는 그 방법이 직진, 우회전, 좌회전, 후진 이런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큰 움직임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스마트폰의 크기에 비하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움직임을 아까 모션을 캡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보들을 나중에 수집을 해서 프로세싱을 해보면 어떤 경로로 다녔는지를 지도에 대비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컴퓨터 앞서서 그 타이핑도 도청에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타이핑은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비슷한 원리긴 합니다만 좀 다른 기술인데요. 저희가 키보드라고 하면은 사실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마트폰에 있는 저희 소프트 키보드라고 하죠. 소프트 키보드가 있겠고 혹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실 때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물리적인 키보드. 맞습니다. 그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둘 다 도감청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스마트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저희가 타이핑을 할 때요. 아까 앞서 계속 언급해드린 것처럼 모션 센서가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타이핑을 할 때 제 그 두 엄지로 엄지손가락으로 그 스마트폰의 스크린 위를 치게 되면요, 이게 아주 미세한 진동을 발생하고 지금 그놈의 진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를 제가 탭했는지를 알 수 있겠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걸 저희가 이제 키스트로크 인퍼런스라고 하는데요. 어떤 키를 타이핑을 했는지를 알아서 나중에 이제 비밀번호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대외비 문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예로 책상 위의 키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님 나중에 이제 사무실에 돌아가시면 보통 핸드폰이 어디에 올라가 있죠?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키보드 옆에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이핑을 할 때 이 키보드를 칠 때 타닥타닥하는 소리와 이 진동이 제 책상의
그 겉면을 타고 제 핸드폰에 있는 센서까지 도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키스트로크 인퍼런스를 할 수 있고요. 또 제가 이제 스마트폰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 회의가 많아졌지 않습니까? 이제 온라인 회의를 하게 되면 웹캠을 통해서 이제 제 모습을 상대방에게 비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아주 흥미롭게도 최근에 보도된 논문에 의하면요, 제가 이제 가끔씩 줌 회의를 하다 보면 뭐 이메일을 확인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회의 중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당연하죠. 그러면은 제가 타이핑을 하게 되겠죠. 근데 뮤트를 시켜놓고 타이핑을 하니까 상대방한테는 안 들리기도 하고 어떤 뭘 타이핑을 하는지는 당연히 알 수가 없겠죠. 근데 이게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타이핑을 할 때 그 제 모습이 화면에 비치는데 저의 어깨가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어깨가 약간 들썩들썩하는 것처럼 이거를 이제 프로세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어떤 키를 타이핑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깨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그러니까 뭐 타이핑을 칠 때 한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뭐 기억도 치고 A도 치고 이쪽으로 가서 뭐 다른 키보드도 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의 문자를 쓰는지를 조합해봐서 보감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군요. 물론 이게 100% 복원이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키워드만 알아줘요, 맞습니다. 사실. 이거 얘기를 지금 듣다 보니까 교수님도 지금 도청이나 이런 그 도청 감지 장치를 개발했다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장치고 왜 개발하게 되신 건지 일단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노트북을 통해서 도감청이 많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비마이크 센서의 도감청의 발전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스마트폰 마이크입니다. 그리고 랩탑에도 마이크가 있습니다. 노트북에도요. 노트북 컴퓨터에도. 근데 이제 마이크로 도감청을 하는 게 가장 공격자 입장에서는 좋겠죠. 쉬운 방식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도감청이 가능한가를 저희가 많이 살펴봤더니 이제 노트북에 그 악성 코드가 심어져서 그래서 제 마이크를 제 피해자인 저도 모르게 제 노트북에 탑재된 마이크가 정보를 수집해서 이제 네트워크로 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하나의 일환으로서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사용자에게 알려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은 모르고 있긴 해요. 맞습니다. 마이크 허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냥 일종의 눌러놓기 시작하면 끄는 거는 생각 안 하고 있긴 맞습니다. 하거든요. 근데 아주 흥미롭게도요, 앵커님. 그 일반 사용자들이 카메라에 대한 인지는 조금 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그 노트북 웹캠이 있지 않습니까? 웹캠을 이렇게 가리는 플라스틱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띠지라고 하잖아요. 책에 이렇게 표시하는 책 표시 테이프로도 많이 가려놓고 저도 가려놨고 두 겹으로 이렇게 해서 가려놨어요. 아주 올바른 행동을 하고 계신 건데요. 사실 이걸 왜 가리나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 가리는 이유는 혹시 이 카메라가 저희도 모르게 찍을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실제로 같은 그런 것이 범죄들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카메라는 저희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가릴 수 있지만 마이크는 어떤가요? 마이크는 생각도 안 해봤지만 하는 방법도 잘 떠오르지가 않네요. 마이크는 쉽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막기에는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그렇다면 일단 물리적으로 막지 못하더라도 일단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라도 알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낸 것은 무엇이냐면요. 마이크가 켜질 때, 그러니까 노트북 컴퓨터 안에 탑재된 마이크가 보통 디지털 마이크인데요. 이 디지털 마이크가 켜질 때, 그러니까 저희가 음성 녹음을 할 때 그 순간 마이크 이제 노트북 컴퓨터에 있는 회로에서 마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이크가 켜지는 순간, 작동을 하는 순간 아주 미세하게나마 노트북 밖으로
전자파가 방사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 네.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네. 마이크를 동작시키려면 조금 전문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클락 신호가 들어갑니다. 네. 이 디지털 네. 기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 클락 신호가 들어갈 때 그 마이크 외부로, 그러니까 노트북 외부로도 그 전자파가 비슷한 프리퀀시의 네. 전자파가 방사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그럼 그 전자파가 나오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그거를 끄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장치를 개발하셨다는 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장치는요. 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웹캠 커버에 플라스틱을 부착하는 네. 형태와 매우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조그만한 그 폼팩터에 그 네. 기기를 만약에 부착을 하게 네. 되면요, 밖에 네. 그러면 이 미세한 방사를 체크를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뭐 불빛으로 네. 알려줄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가능합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그 교수님도 어쨌든 이거를 도청이나 감청을 하는 거를 감지하는 장치를 개발을 네. 하신 거고, 저희가 그러면 이걸 거시적으로 봤을 때 좀 맞고 살기, 물론 네. 뭐 저희가 이제 도청이나 감청을 당할 일이 적다고는 하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를 한다고 해서 하면 이거를 모든 장치를 다 이렇게 부착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좀 막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네.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네.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트북에 부착하는 형태로 저희가 최근에 연구를 했다고 네, 하셨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이게 다양한 기기를 한 기기로 체크를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저희가 연구 단계인데요. 네. 앞으로 또 좋은 소식이 있다면 네. 또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 말고요. 네. 교수님이 지금 제가 듣다 보니까 어쨌든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막았다고 해서 내일 또 막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또 공격하는 사람들도 계속 끊임없이 네. 공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니까요. 그렇다면 교수님이 아시는 이제 영역이 훨씬 더 우리보다는 많으시니까요. 공격의 영역이. 우리는 어떻게 평소 때 막고 살아야 하는가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공격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면 네. 일반적으로 굉장히 놀라하시고 그다음에 걱정을 하십니다. 네. 근데 제가 일단 말씀드릴 것은 저희처럼 이렇게 일반 사용자들은 네.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가 이제 연구하는 것은 어쨌든 저희가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네. 아니라 이런 기술의 가능성을 보이는 네. 거고 네. 이러한 선행 연구로 인해서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공격을 미리 막고자 네.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연구를 하는 것이기 네. 때문에 우선 걱정을 안 하셔도 네. 되고요. 그다음에 하지만 저희가 good practice라고 하죠. best practice라고 하면은 일반 사용자들은 예를 들면 중요한 회의를 혹시 네. 대회비라든지 네. 이런 아주 중요한 그 프라이버시 센시티브한 내용이 담긴 대화를 진행하실 때는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조금 멀리 하시거나 네. 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들 중에서 우리 일반인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뭐 가장 도청이 많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스마트폰 그리고 노트북을 통해서 진동을 통해서 네. 이제 되는 방법이니까 좀 멀리 두거나 마이크를 좀 끄는 것도 방법이 네, 맞습니다. 되겠네요. 마이크를 네. 끄면 네. 충분히 어느 정도는 보호가 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교수님이 연구하시는 분야도 상상의 분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격을 할지를 상상을 해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지금 막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에게도 상용화되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